대선 투표일부터 이틀째 3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안에 정점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 규제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일 하루 2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방역 당국의 예상보다 큰 모양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주 20만 명대를 보면요. 지난주 2일 수요일 날에 21만 9,241명. 네. 그다음에 이틀 후에 금요일은 26만 6,853명으로 이것이 지난주에 최대치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진단 검사 수가 평일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요일 날인 어제 발표로는 34만 2,446명. 또 그 이후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여기서 14,897명이 줄은 32만 7,549명. 즉 지난주에는 20만 대였는데 네. 이번 주에는 30만 대가 된 겁니다. 그것도 네. 정부의 추산으로 방역 당국의 추산으로 35명 정도가 정점이라고 생각했던데 그게 이미 도착한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의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 이것을 양성률이라고 하는데 예. 이 양성률이 지금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증 추세는 둔화되는 추세이지만 당분간 아마 이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예. 누전 확진자의 경우도 지난 2월 6일 날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오늘 0시 기준으로 550만 명입니다. 결국 오미크론 감염자만 해도 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10%를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한다면 1,000만 명 정도가 넘어갈 상황으로 보이고요. 위중증 환자가 26명 늘어 1,113명이고요. 사망자는 206명 늘어 누적 사망률은 0.17%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절대적인 숫자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죠. 예. 네. 자, 방역 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지금 3월 중순쯤에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예측한 최대 규모에 이미 도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께서는 최대 규모의 그 정점 시기와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 정점이 얼마냐 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35만 명대 수준일 것으로는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또 평일 진단검사 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최고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아마 35만 명을 넘어서 정점을 찍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정체되면서 월말로 가면서는 아마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추세라면은 아마 3월 말까지 우리 국민들의 오미크론 감염률이 20%를 넘어서 약 1,000만 명을 넘고 여기에다가 미확인 지금 감염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무증상이나 경증인 분들은 진단 검사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인구의 30%가 된다면은 거의 우리 백신에 의한 면역과 이 자연 면역이 합치면은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감염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일단 당장 다음 주에 35만 명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까지 급증하자 정부가 이제 확진자를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지속해서 계속 같은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독감처럼 독감에 걸렸다고 뭐 확진됐다고 하지는 않고 또 아무 병원이나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오미크론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못하죠. 하지만 지금 재택 치료자가 130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을 못 간다면 예를 들어 산부인과, 소아과, 뭐 안과 이런 정형외과 이런 데 못 가게 된다면 의료 체제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상 의료 체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에서도 확진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허들이 많이 있죠. 네. 즉 동네 병원에서 원내 감염을 얼마나 주의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즉 네. 우리가 환자들 사이에 있어서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다 같이 있다든지 하면 호흡기 환자랑 일반 환자랑 같이 있는 경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먼저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확진자의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의료 체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의료 체제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동네 병의원 같은 일반 의료 시스템에서 이제 확진자를 치료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는 어떤 게 생길 것이고 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일반 의료기관들에서 음성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일 답답한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확진되고 일주일 후에는 다 자가격리 해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음성이 나오지 않고 양성이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런데도 음성을 요구한다 그런 거 진료 거부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 의료진의 경우 오미크론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또 환자의 경우도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에 그 감염 위험성이 공포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확진된 임신부가 자기가 다니던 그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했을 경우 그런 사실들이 알려졌을 때 과연 그 임신부들이 거기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서 거기서 분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인식의 문제가 있고 사실 감염 관리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예방접종이 되었다 그러면 독감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인식은 부족하죠. 그래서 인식 전환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감염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 전환이 되어 있지는 않고 또 의료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공포감이 있는 의료진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염 관리뿐만 아니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환자 불안 그리고 의료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차기 정부의 코로나 방역 그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거리두기 같은 방역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의 방역 당국도 완화를 시사하고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유행의 통제를 하기는 유행의 규모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인원 제한 6명 또 영업 시간 제한 오후 11시로 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는 사실은 완화한다고 그래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점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의료 체제가 가능한 것인지 유지 가능한 것인지 그 역량이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점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꾸려져서 이제 정책을 가동을 하려면 빨라도 5월 하순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라도 뭐 인수위를 통해서라도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항상 그 인수위 차원에서도 정책을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방역 당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시책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의 기조로 보면은 아직까지 정점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 할지라도 방역 당국에서는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마 방역 당국도 다음 주 정도면 정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점에서 그러니까 하향되는 곡선을 그린다면은 네. 그 시점에서 그 2, 3주 후에 의료 체제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화에 들어갈 수가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지금의 방역 정책들은 그 방역 상황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같은 다양한 면들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의료진 입장에서 봤을 때 새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 지금까지의 방역 당국이 항상 완화하는 것을 좀 너무 급히 해서 우리 유행의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정권은 가능하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보수 정권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늦게 확인 후에 완화를 해도 크게 시차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1, 2주 후면은 분명히 확인이 될 것이고 정점이 확인되면서 그 정점에 있을 때 그 이후에 2, 3주 후에 우리의 의료 체제의 역량이라는 것이 다 계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시점 확인된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는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이 되면서 이제 차기 정부의 방역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 고려한 신중한 정책들이 꾸려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